25년 1월 4일 토요일. 25년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저번 24년도 11월 16일에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코스피보다는 일단은 코스닥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할 말은 사실 많이 없는데, 여기 이제 캡처 화면에 다 적어놔서 25년 1월 여기 나오면 이제 설명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 이제 설명 이렇게 쫙 나오고, 이제 고점대가 800에서 930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만약에 이제 오버슛이 나온다, 코로나 때처럼,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이 고점대를 돌파해서. 그런 경우도 가능하긴 한데, 그건 이제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해야 되고, 일단 예상하는 걸로는 800에서 930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 추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폭락이 나오거나 이런 고점대 잡는 박스권 추세가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25년도에 변동성이 강해지면서 이제 위아래로 흔드는 이런 꼬리 캔들, 가운데 중자, 요런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고점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개인적으로 매집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25년도에 강력한 매집이 들어오면 이제 중장기 상승 추세까지도 가능하고, 당장으로는 확률이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자리가 이제 24년도 분석할 때 그 단기 바닥 자리인데, 일단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기존 바닥권을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부터 이제 대폭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기회다, 엄청난 기회다 생각하면서 이제 매수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여기 이제 적어놨죠. 네. 이상 이하 전부 가능하고, 그 부분대 꼭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고 바로 안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부근대 이상 이하, 이런 부근대가 여기 나오는 꼭 고점에 안 닿아도 하락은 언제든 가능하다. 그러니까 꼭 닿아야지만 이제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추세 자체가 어쨌든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오는 그런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이제 추세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참고는 하지만 100%꼭 딱 닿았을 때 그런 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리고 상승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싹 다 정리하고 인버스와 저평가 실적주로 이제 매집을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인데 이 친구는 이제 저항이 두 개예요. 코스피가 조금 더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25년 1월 7일 이거 해서 1차 여기 나오죠. 1차 저항과 이상 이하 부분대 들어가는 거고, 2차는 이제 여기로 잡는 거예요. 딱
그래서 이제 저항 때에는 여기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이게 2차, 이게 1차. 그다음에 단기 바닥 여기. 코스닥은 단기 바닥을 딱히 주지는 않았는데, 뭐 코스피 나올 때 되면은 코스닥도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때 가서 또 이제 좀 볼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매매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이렇게 바닥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일단은 그냥 코스닥은 단기 바닥은 굳이 안 잡았어요. 귀찮아서. 그냥 코스피 정도가 그냥 조금 들어오는 것 같고, 코스피 단기 바닥 올 때 뭐 코스닥은 대폭락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염두는 해야 되고, 일단 단기 바닥으로 1800에서 2100 정도 보고 있고, 이것도 역시나 몇 년에 걸쳐 나올지 알 순 없다. 바로 나올 수도 있고, 경제 상황 따라서 대폭락 구간, 이것도 이제 25년 이후로 대폭락 구간에 대한, 그거는 똑같이 항상 생각을 해두고 이제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4년 11월 16일 날에 이제 제가 분석을 했다가, 여기 보면 12월 9일 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바닥 선까지 쫙 하락한 모습이죠. 실제로 이제 630을 이탈했어요. 이탈을 했고, 여긴 631인, 여기 나오네요. 629. 코스닥 종합. 여기 629. 실제로는 8대까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630대를 이렇게 이탈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선 아래 꼬리 달고 상승까지. 그래서 700, 지금 705죠.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11월 16일에 분석했다가 12월 9일 날에 캡처를 해둔 거고, 이게 이제 11월 16일 딱 이 당시에 이제 11월 16일 여기 시계 보이죠? 딱 이때 이렇게 분석을 했던 거죠. 여기 단기 바닥, 여기가 이제 단기 바닥,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스피 24년 11월 16일 한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여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적어놓은 글인데, 간단해요. 그냥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결론은 그냥 간단한 거니까, 이제 여기 대통령 탄핵, 그 다음에 국힘 탄핵, 이런 걸로 이제 정치와 경제 안정화를 찾아서 반등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경계를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상승을 하면 계속 상승할 것 같아서 좋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더 가겠지. 이게 언제 갑자기 이렇게 하락할지 몰라요. 언제 갑자기 횡보하다 하락할 수도 있고, 횡보하다 하락하면 다행인데도 갑자기 하락하면 큰일이죠. 또는 미세하게 이렇게 하락하다가 뚝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증시가 오르면 반드시 경계를 해야 돼요. 반드시 경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수가 상승한다면 그때부터는 경계를 해야 된다. 진짜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상황이 나올 때. 코스닥이 막 630 이탈하고 630까지 내리고 할 때 이걸 매수하거나 이러는 게 쉽지 않듯이, 또 이게 계속 올라가기만 할 때 계속 오를 것 같아서 경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코스닥 싸게 막 630 이탈하고 이럴 때 매수하기 쉽지 않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수적으로 정말 잘 대응을 전략을 짜놓고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잘 지키고 원칙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잘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하고,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원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수준 높은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분석이죠. 수준 높은 분석, 예상, 예측, 예상 예측.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원칙 지키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대응은 X. 저는 이제 대응을 하는 투자자는 아니고 예상과 예측을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대응은 그냥 예상 예측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대응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잘 버티고는 있지만, 역시나 이제 부동산 폭락이 올 때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상황은 글씨 너무 날렸습니다. 상황은 계속 나쁘다, 어렵고 위험하고 나쁘다 등등등. 안녕.